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노동 지표에 따르면 이 민간 노동이 좀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노동 시장 과열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진 전일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장에서 이 전기차, 반도체, 기술주의 하락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1%가량의 낙폭을 보였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단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정,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인데요. 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 발표 이후에 전망이 어떻게 그려질지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 시각 우리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다소 좀 주춤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53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이렇게 4거래일째 순매수세 이어가면서 2,698선에 지금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냅니다. 기관도 오늘로서는 이렇게 4거래일째 순매도세를 이어가면서 각각 1,360억 원, 1,45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역시나 4거래일째 개인의 순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77억 원, 278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 다소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포트 구성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늘도 핫한 반도체 관련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하방 압력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조심스러운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이 안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좀 저점 매수 진입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빠지는 것은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으니까 빠지긴 하는 건데 일단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제 새마을금고 때문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종금이죠. 새마을금고 쪽에서 부실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와다당 왕창 팔았다. 그래가지고 어제 코스닥이 급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일단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새마을금고 물량들이 다 나오면 종목들은 되게 싸지겠죠. 그럼 싸지면 싸진 대로 시장이 또 반등 좀 올라갈 텐데 자, 시장은 언제 올라가는 거냐면은 빨간색이 나올 때 아니면 글로벌 시장이 올라갈 때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해외 시장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는 어제 많이 빠진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들은 나스닥에 비하면 이렇게 길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상승 후 박스권 다시 여기서 올라가면 N자형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서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은 모양이 아니고 만약에 떨어져도요. 지지하고 다시 어차피 올라가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양이라서 다우존스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0.82% 빠져도 빠지는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모양으로 버티는 모양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내려온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우리 S&P 500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여기 잘 지지해주고 있고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인데 일본 시장은 지금 현재 전저점 자리를 안 깨고 아침에서 한 1% 가까이 빠졌다가 0.9인가? 그 정도 빠졌다가 지금 꼬랑지 달고 마이너스 0.39까지 지금 꼬랑지 달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은 전저점 자리가 지금 깨졌어요. 코스닥은 또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낙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심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가 아니고 한 이쯤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2625에 붙어 있어야 돼 정상인데 지금 전저점까지 일로 떨어져 있는 거고, 일본 시장으로 따지더라도 여기 전저점 자리를 깨지 않고 여기서 붙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전 세계 꼴등 증시처럼 지금 역시 꼴등 증시처럼 제일 안 움직이고 제일 많이 빠지고 그러고 있죠. 근데 많이 빠진 상황인데 지금 해외 시장이 무너지거나 해외 시장이 박살이 나서 지금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우리나라도 좀 과하다라는 일단 평가를 좀 내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95.7% 하락한, 그렇죠?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사만 보면서 작년 동기 대비 95.7% 빠졌다는 것 때문에 되게 안 좋게 생각하지만 시장에서는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예상치는 대략 1,813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6천억을 지금 영업이익이 됐기 때문에 231% 상회를 한 거거든요. 물론 KB증권에서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상보다 상회를 할 거다라는 기사가 이미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볼 때에서 그냥 마이너스 95.7%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 보는데, 아니요. 이건 이미 벌써 1분기나 작년에서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고, 이건 예상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비유로 설명으로 학교에서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예전에서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1000대 맞을 거 800대로 줄여주면 이건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들겨 맞더라도 뭔가 그래도 최악보다는 덜 최악, 그 개선의 의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호재로 반영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안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느냐? 다시 한번 시장 보면은 빨간색이 날라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빨간색. 자, 지금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죠. 당연히 빠지는 거고, 코스닥도 지금 빨간색은 아니고 도찌죠. 그래서 힘을 못 내는 건데, 그래도 IT 부품주들은 빨간색이 그래도 보입니다. 어제보다는 더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문하나텍. 이거 빨간색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얘도 빨간색 나오고 있고, 물론 빨간색이지만 이게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막 빠지진 않아요. 와장창 빠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버티거나 조금씩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아직 전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그 전저점을 뭐 일단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이게 양봉이 나와야 돼요. 반도체들이 움직이려면 여기서 지지하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전저점이 깨졌으니까 한 번 더 빠지면 61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분명히 또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일본 시장이 안 깨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우상향 차트이니까 떨어질 수는 있지만,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일로 내려가는 거는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일로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반도체의 앞으로의 전망은 오늘 실적 발표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 3분기에선 더 좋아질 거다, 내지는 진짜로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뭐 계속 뭐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지금은 힘들죠. 다시 요점으로 얘기해 드리면, 지금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느냐? 못 간다. 왜? 하늘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불을 붙여봤자 안 붙습니다. 언제 움직인다? 빨간색이 나올 때. 그럼 빨간색이 뭐가 나와야 되냐? 일단 일본 시장이 빨간색이 나오긴 했지만 저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지금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협상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가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뭐 1%, 2%, 뭐 좋으면 뭐 3% 이렇게 폭등 나오는 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IT 섹터들은 그래서 제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늘부터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한 2주 동안 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0에서 15%, 많게는 20% 빠지는 데 많습니다. 뭐 사료주 같은 애들은 고점 대비 뭐 한탑 이런 애들, 뭐 화장품주들 2주 내내 20%에서 30% 빠진 애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최근에 잘 빠지지도 않았고 어제 조금 빠졌어요. 어제 한 3, 4% 정도 빠졌고 그저께 한 2, 3% 빠졌고 그전에는 빠진 게 없어요. 조금 오히려 반등 주거나 올라가거나 수익이 났지.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갖고 지금도 10%가 잘 안 깨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랑 지금 해외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여전히 걔네들은 강하고 우상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락장으로 내려갈 리는 없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언제 움직인다? 빨간색이 나오는 날. 그러니까 오늘처럼 코스피가 몇 프로 빠진다, 이거 말고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한다, 1% 상승한다. 이런 날에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섹터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절대로 안 올라간다. 언제 올라간다? 빨간색이 나온다, 올라간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물리더라도 저는 반도체가 안전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간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따가도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또 시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14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2%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진 상황 때문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IT 업종, 이 반도체 부품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으로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잡아주셨습니다. 참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이따가 전략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이고 그다음에 IT의 대장이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요즘에 기관하고 뭐 연기금하고 이렇게 막 팔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전저점 지지 아니면 61선 지지 이 두 가지 내에서 반등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재미는 없어요. 오히려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그동안에 강했던 뭐 심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애들을 조정받을 때 그 공략을 해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크거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취에서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게 또 삼성전자니까 그러면 다른 애들 10% 이상 빠져도 삼성전자는 그거밖에 절반밖에 안 빠지니까 변동성이 좀 작죠. 삼성전자 5% 빠지면 다른 애들 한 10% 빠질 거고 삼성전자 한 10% 빠지면 다른 애들 한 20% 이상 빠질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거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늘은 올라갈 수가 없죠. 플러스가 날 거였으면 아침부터 올라가겠지만 지금 계속 버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버티다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9일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좋은 얘기 나오고 별 얘기 없었고 그리고 반도체는 바닥이 맞았고 그러면은 계속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반등을 주고 그럼 삼성전자도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다음 주를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일단 바로미터로. 그래서 일본 시장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은 걔네들이 지금 버티고 있어야 돼요. 걔네들이 버티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이 IT 부품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상반기에 단연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보였던 종목인 만큼 저희가 오늘은 이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조금 더 오래 보유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어떤 지점을 오늘 진입할 수 있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반도체 관련주들, IT 부품주들을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LB세미콘 8,43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다시 한번 매수가 소폭 조정을 하면서 공략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부터 집중해본 SFA 반도체 5,85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이 매수가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5,830원 기준으로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5,300원의 매수가로 공략을 해봤을 때 6.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 LB세미콘을 공략을 했습니다. 8,59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화요일에도 제주반도체 5,10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연달아서 네페스에 더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매수가 21,300원에 잡아주셨고요. 어제는 24,400원에 공략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한 만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60.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주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네페스 표적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좀 소폭 하락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종목을 에이스를 하지만 오늘 시장이 지금 음봉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을 산다 그래서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음봉이 나오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빠지기는 해요. 다른 애들 막 10%, 20% 빠질 때에서는 그래도 IT 부품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정도? 오늘도 뭐 어제도 뭐 사료주들 뭐 4%씩 빠지고 3%씩 빠지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저께 빠지고 4%씩 3일만 빠져도 12% 이상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덜 빠지는 게 IT 부품주니까 그나마 IT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반등 나오면 지금 호재잖아요. 어쨌든 호재가 안 먹혀서 그렇지. 호재가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바닥론이 맞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는 먹히지 않지만 일단은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그 반도체가 바닥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되게 잘 갔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만 안 간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래도 다른 섹터들보다는 IT 섹터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자, LB세미콘. 자, 지금 계속 음봉 나오고 있고 시장이 이래가지고 지금 좀 그래도 덜 빠지는 편인데 올라갈 수 없죠. 이거 오늘 이거 올라가면 이건 진짜 운이에요. 이거 오늘은 못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바뀌면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져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마이너스 1.68, 마이너스 1.8 이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전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은 플러스가 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냥 이 정도에서 버티면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은 전저점 자리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122선 자리 지지도 있고 뭐 여기까지 지지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지 라인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뭐보다 안전하면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안전하죠. 떠 있지 않고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쑤셔박혀 있는 이런 차트들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진 종목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으로 있는 차트에서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도 더 빠진다라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빠지거나 일본 시장이 빠지거나 해외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질 수는 있다. 근데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빠지면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반등 나오면은 다시 8,500원,
그다음에 뭐 IT 장세가 또 다시 강세로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 실적이 뭐 좋았느니 어쨌느니 뭐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다음 뭐 IT 실적들도 좋게 나오고 얘기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뭐 반도체가 바닥이다. 뭐 인공지능에 뭐 늘 있었던 얘기들 얘기하는 거죠.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가 앞으로 호황이다. 뭐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옛날에는 10,000개였는데 앞으로는 100만 개 들어간다. 뭐 등등 해가지고 IT가 지금 뭐 디램 가격이 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니까 언제 움직인다? 미국 시장 플러스 나오고 일본 시장 플러스 나오고 코스피도 플러스 나오고 삼성전자도 플러스 나오는 날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7%대, 5.1%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는 덜 빠진 겁니다. 다른 애들은 하루만 해도 5% 빠지고 10% 빠진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크게 빠진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15% 이상 빠졌으면 좀 걱정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한 15% 정도 빠졌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사료주든 아니면 무슨 뭐 항공주든 대한항공 빼고는 싹 다 빠졌어요. 지금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계속 빠져요. 걔네들. 그리고 뭐 화장품도 계속 빠지고 있고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제 뭐 GS건설 아니더라도 현대건설도 뭐 고점 대비 대형주인데도 한 15%는 빠진 것 같고 뭐 등등등등 해서 대부분 종목들 막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5%밖에 안 빠지면은 이거는 10% 안쪽에 있는 애들은 시장보다 좀 덜 빠진 거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가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평균보다는 덜 빠진 겁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한 2주 동안 해서 15% 이상 빠진 애들 많아요. 뭐 신송홀딩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점 대비 잘못 잡아가지고 이거는 잘못 잡으면 그냥 30% 깨지는 거예요. 지금 37%, 38% 깨지고 그리고 뭐 마녀공장인가 이것도 지금 뭐 지금 계속 줄줄줄 빠지면서 여기서부터 빠진 것도 한 20% 빠진 거고 그때 막 올라갈 때 물린 사람들도 한 30% 깨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일양약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뭐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되게 많고 뭐 게임주 같은 애들도 뭐 지금 막 계속 떨어지는 애들도 많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하여튼 사료주들 뭐 건설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섹터 애들 지금 막 시장 빠진다고 꽤 많이 빠졌는데 제주반도체는 일단 전저점 자리를 여기를 딛고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에서 버티고 마찬가지 시장이 플러스가 나오면 반도체가 움직이는 날 다시 들어줄 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 일단 다음 주 한번 보자고요.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네페스. 네페스도 아까 LB세미콘과 똑같아요. 차트가. 바닥에 있고 우상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점 자리가 있고 생각보다 덜 빠지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주들도 물론 한미반도체처럼 3.5%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하나마이크로처럼 0.24% 플러스 나는 애들도 있고 뭐 PI첨다소재처럼 1%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뭐 몇몇 애들은 올라가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아직 1% 정도는 하락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0.15밖에 안 빠지면은 오늘은 이게 돈 번 거죠. 남들보다 덜 깨졌으니까. 일단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버틸만 한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나는 날, 일본 시장이 플러스 나는 날, 미국 시장이 플러스 나는 날, 뭐 그때 얘도 플러스가 나면 얼마 빠진 것도 없고요, 이거. 마이너스 4.5%면은 뭐 한 두 방이면 가겠네요. 한 방에 5%씩 올라가면서 플러스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빠진 것만큼 또 시장이 반등 줄 때. 근데 아직은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지금. 오늘은 낙폭을 줄이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낙폭을 줄이는 것도 지금 코스피 꼬랑지 달죠? 일본 시장이 안 빠져서 그래요. 일본 시장이 봐봐요. 일본 시장이 여기 저점을 안 깨고 꼬랑지를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꼬랑지를 다는 건데 그래도 플러스는 안 납니다. 플러스가 나려면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다음 주 2,575를 뚫는 한 1%짜리 이상의 플러스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덜 빠지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다른 거 들어가면 더 깨져요. 자, 그리고 어제 표적 종목 드렸었던 네페스는 이제 마이너스 0.2%밖에 안, 어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어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 네페스는 아까 설명한 걸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이제 종목을 설명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어제까지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좀 흔들립니다. 이거 아주 정상적이에요. 쟤네들만 계속 가면은 그러면 반도체가 언제 가려고? 그래서 자동차가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안 움직였던 애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금 4%씩이나 올라가는데 얘가 이렇게 버텨주고 이게 또 신고가를 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와준다면 다른 IT 부품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면 좋아요. 이렇게 고점에 있던 애들이 계속 강하게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거. 근데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안 꺼지고 있네. 일단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3월 30날하고 30일이라고 이틀 동안 이제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동차가 그때 당시도 좋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자동차하고 IT만 실적이 그때 당시 1분기 실적이 좋았고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좋았고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개선될 거고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얘기가 4월 달쯤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섹터를 줬는데 얘는 먼저 좀 강하게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는 차트여서 그때 당시 얘기해서 수익이 많이 나서 그때 당시 뭐 50% 이상 올라와서 팔아라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뭐 오징어 다리는 뭐 남겨놔라 뭐 그런 얘기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올라가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들도 강하게 올라가줬죠. 근데 이거를 신규 매수로 할 수는 없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래서 수익률은 81.6%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쬐끔 갖고 있는 거 아니고서는 거의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은 신성ENG. 그러니까 이때쯤에서 비슷할 때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신성ENG. 얘도 비슷하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성우하이텍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올 때 좀 팔아야 된다는 거고. 신성ENG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빠진 거고. 삼성전자 일본 시장, 미국 시장 플러스 나오고 올라가는 날 얘도 다시 반등 나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지금 당장은 못 가도 다시 돌파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 오징어 대리만 남겨놓으세요.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보유한 사람의 영역이고요. 65.9% 수익 났던 종목. 그다음에 세종공업. 이때 당시 사실 얘뿐만 아니라 인지컨트롤스부터 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한 두세 개 더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차트가 좋아서 그래서 세종공업도 4월 12일 날 이 정도 자리에서 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가듯이 지금 IT 부품주가 이 정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뭐 이런 과도기 이런 흔들림을 잘 마무리하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3분기에서는 IT 실적들 괜찮게 나올 거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종목들은 위로 뛰어 올리겠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있는 거는 반도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저렇게 잘 갔으니 그래서 얘도 좀 잘 갔어요. 43.3%. 근데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좀 흔들리는 것뿐. 마찬가지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사고 싶으면 조정받을 때 사야죠. 8,000원에서 한 번 사고 7,500원 한 번 사고 뭐 7,000원 한 번 사고. 그래서 나눠 들어가면은 공략은 가능한데 현재 가격에서 잘못 공략하면 그동안 자동차들이 실적을 견인을 해서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꼭대기에서 물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TSE. 자, TSE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이런 애들은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아직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고 시장이 플러스가 나올 때 공략하면 사자마자 먹습니다. 플러스가 나오면 그래서 시장이 코스피가 뭐 1%가 올라가든 0.8%가 올라가든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날 그때 얘도 다시 또 올라가기는 할 건데 좀 더 빠지면 더 좋죠. 그래서 이쪽으로 61선 라인까지 만약에 밀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 얘도 최근에 37.4%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원익QNC 얘도 내려오면은 사볼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랬고 원익QNC. 근데 내려오고 있죠. 내려와서 얘도 한 61선 라인 근처로 내려오면은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뭐 안 내려오더라도 시장이 반등 주고 올라가면 얘도 다시 플러스가 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올지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뭐 만약 살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았을 거니까 하나도 안 팔면 건 욕심이니까 어느 정도는 팔고 다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유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지금 계속 73,300원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표역 정보로 가지고 나온 거고 여기서 뭐 대박 수익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 7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만 원이 전저점짜리인데
그래서 7만 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고 만약에 또 밀리게 되면 60일선 라인이 그다음 지지 라인입니다. 아마 요 두 가지 자리에서 돌리기는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돌릴 거냐, 이제 여기서 돌릴 거냐의 싸움인데 삼성전자가 빨리 바닥을 잡고 오늘은 글러먹었고 그렇죠? 오늘은 안 되고 월요일 날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고 뭐 수요일 날쯤에 반등이 나오든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 다른 IT 부품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다시 반등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모양이 중요하고 반등이 중요해서 오늘은 시장의 바로미터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7만 원 오늘의 표 종목 가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삼는 종목인 삼성전자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가장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로는 이 전저점인 7만 원을 잡아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다가 이 전반적인 흐름까지 같이 좀 파악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방송 중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주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JT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죠. 특히나 이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하나마이크론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상승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4%가 넘는 상승을 해주면서 이렇게 수익권역에 진입을 하셨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3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키워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1차 목표가는 얼마로 삼아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지점을 목표가로 삼아보시면 좋을까요? 자, 지금 JT 같은 경우 지금 매수 가격으로 보니까요. 좀 떠 있을 때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타 대응인데 지금 1차 목표 가격을 물어보신 거라면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최근에 계속 왔어요, 지금. 지금 가격대가 지금 다 최근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N자 목표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온 자리는 일단은 매도 목표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서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업황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근데 오늘까지 시장이 막 빠지는 이유는 코스피가 빠지고 뭐 새마을금고에서 주식 던지고 있다고 하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도 조금 빠지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아직 해결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저런 뭐 등등등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니까 결국은 코스피가 빠지니까 종목들이 지금 빠져서 그런데 뭐 다시 반등 나오고 그러면은 또 다시 뭐 반도체가 뭐 바닥이니 어쩌니 하면서 또 인공지능에 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면서 또 올리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을 보면은 반도체는 나쁘어 보이지는 않으니까 1,300원 좀 비싸게 샀더라도 욕심이 나면은 여기 전저점 1,500원짜리인데 1,500원이 깨지면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팔아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1,5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욕심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벌써 와 있는 게 지금 자리가 벌써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1차 목표 가격이 온 거거든요. 요 N자 목표치.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 가격에서 팔 거면 지금 팔면 되고요. 좀 더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1,500원이 깨지면 수익은 줄어들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안 깨지면 얘가 여기서 머뭇머뭇 거린 다음에 뭐 다음 주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뭔가 협상안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이 반등을 주고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서 반등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얘네들은 고점을 뚫고 왼쪽에 있는 저 고점도 뚫고 뭐 신고점으로 가겠죠.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욕심이 없어서 1차 목표가에서 팔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니까 어쨌든 수익에서 잘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페 이사 전에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요? 카페 이사. 아, 카페24. 네, 근데 그 15만 원 가면은 그때 좀 보라고 했는데 그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차트를 보고 그때 이게 그분이 맞나 모르겠다. 이게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한 2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했어요. 문자 상담으로. 근데 전화 상담으로도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화로는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했겠죠. 아, 네,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분도 꽤 물렸더라고요. 네. 꽤 물렸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정인 모습이 아니었고 이렇게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물린 거면 이렇게 강하게 누가 사서 땡겨 올리면 네. 뭐 매수가 근처로 올라가는 그러면 그때서 정리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버틸 거면 다시 조정을 견뎌라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19,000원에 지금 물려 있는 거는 지금 얘가 한번 세게 한번 움직여도 1차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고점 대비는 한 20% 빠졌지만 네. 이게 깊게 들어오면은 10,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지금 횡보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다시 얘가 다시 이렇게 이게 눌림목 조정이에요. 횡보 조정, 눌림목 네. 조정을 주다가 다시 튀면은 19,000원 이상으로 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에서 잘 팔아야지 안 그러면은 또 못 팔은 다음에 세력들이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돈을 넣고 땡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고 자기네들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누가 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000원이다 그러면 고민 안 해도 돼요. 네. 뭐 갑자기 폭락하고 떨어지다 싶으면은 같이 던지면 되죠. 네. 근데 물려 있는 상황에는 못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은 들어 올릴 것 같은 그런 이제 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들어 올려서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잘 파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지금 한 5% 정도를 지금 19,500원에 걸어놨거든요. 네. 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19,500원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한 20%가 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매도로 거들어 놓은 건 그냥 매도로 그냥 계속 걸어 놓고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날마다 지금 조금 오르면 조금씩 걸어놓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떻게 저는 어차피 오래 왔기 때문에 수익을 좀 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 매도로 걸어 놓은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전량 다 걸어 놓은 거 아니고 뭐 5% 걸어 놓은 네, 걸 뭐 네, 네. 나쁘다 할 건 없으니까 네. 일단 네. 매도로 잘 걸어 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전저점이었죠. 7만 원을 잡아주셨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7만 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삼성전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한 포인트에 진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계속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역시나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다소 강력한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기전자, 이 제조업을 담아내면서 3,68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계속해서 덜어냅니다. 2,374억 원, 1,502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19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그리고 이 IT 업종을 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냅니다. 각각 633억 원, 535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인 홀로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양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갑니다. 코스피 1%가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2,5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0.51% 하락하면서 86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이 장 초반보다 조금 커진 낙폭 때문에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더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덜 밀리고 있고 반등 줬다 또 다시 밀리고 있는데 자, 분 차트를 볼게요. 자, 분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저점, 여기 부근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자마자 수익 날려면 이 모양이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분 차트도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일봉상으로도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맞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사면 안 되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왕 살 거면 종가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장중에서는 계속 분 차트를 아무리 봐도 뭔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러다가 또 저점 깨고 이러다가 또 저점 깨고 그러니까 깨고 왜냐하면 지금 수급을 보면은 프로그램도 지금 기가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일단은 매도가 잡히고 있고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오고 현물 쪽에서도 기가 외국인들은 양매도 한단 말이에요. 주식,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완벽하게 꼬여 있는데 여기서 사자마자 뭔가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고 근데 종목들이 지금 싸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위치는 맞아요. 근데 사자마자 빠집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분할 매수의 영역은 맞는데 사자마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나는 수익 나고 싶은데 지금 사면은 올라가겠지 이 생각하고 들어가면 못 버텨요. 분할 매수했는데 내일도 또 빠지겠지? 내일 또 빠지면 또 분할 매수했는데 다음날 또 빠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니 계속 떨어지는데 뭐하러 분할 매수를 하나? 맞아요. 기다렸다가 빨간색이 나오면 그때 서면 사자마자 먹는데 대신에 그때 단점은 뭐냐면 일단 빨간색이 나오자마자 살라 그러면 최저점 매수가 안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안전하기는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이 코스피가 1%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종목들이 차라리 3%, 5% 올라가는 걸 보고 사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들은 최대한 늦게 타이밍을 놓쳐서 왜냐면 지금 그래도 가격들이 싸게 내려온 건 맞거든요. 전저점 자리라든지 지지라인까지 지금 밀린 애들이 많아서 아직 안 밀린 애들도 있죠. TSE나 뭐 심텍 같은 애들 한참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더 빠지면은 뭐 그건 뭐 땡큐인 거고 잘 안 빠지니까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수급이 왕창 꼬여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오늘은 올라갈 일은 없다. 언제 올라간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든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든 일본 시장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도 일본 시장은 뭐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냥 마이너스 0.5% 정도 지금 아까 마이너스 0.98인가 빠졌다 0.5%로 좀 줄여놓은 상태지. 일본도 아마 플러스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다음 주에 걔네들이 플러스가 날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플러스 나면 그래서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날 그때 사자마자 올라가니까 그때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지금 돈이 많거나 현금이 많으면 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아마 현금이 거의 없을 거니까 그래서 버티더라도 그나마 IT가 희망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다소 하락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글로벌 시장의 반등이 확인되어야지 좀 상승할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좀 같이 기다려 보시거나 이 종가 기준으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 반도체 관련주이자 특히나 이 PCB 제조 업체인데요. 최근에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특히나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보이면서 좀 주춤하나라는 흐름이 보였는데 오늘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세요. 9,400원에 200주가량 매수하고 계신다라고 하셔서 정말 이럴 때는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흐름 어디까지 올라갈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수페타시스 제가 이거를 폐업 종목으로 들여서 수익이 많이 나갔고 뭐 460%가 나갔고 그냥 얘기하다가 뭐 말았는데 자, 차트를 보면요. 일단은 바닥에서 잘 샀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도 가격이면 안전하죠. 그리고 지금 장에서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리는데 불구하고 되게 강하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거를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빼지를 않으니까 다른 거 들어가 있는 차라리 그냥 이걸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차익 실현은 언제 하면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음봉으로 쾅 하고 이렇게 죽이는 날. 물론 비싸게 못 팔죠, 당연히. 그렇게 팔게 되면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수익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장대음봉으로 깨지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장에서는 그냥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이상한 거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데 얘가 돌파를 못하면 다른 종목으로 조금 바꿔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 파냐면 장대음봉으로 쏟아져 내릴 때 그때 같이 팔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주신 이수페타시스 지금 상승의 흐름이 좋고 또 매수가가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요. 우선은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다가 장대 음봉이 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도를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27,200원에 지금 20%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수자원 설비 관련주, 이 건설 관련주로 좀 꼽히는 종목인데 오늘 소폭 하락의 흐름이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수익권역에 계신 만큼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다른 건설주들은 난리가 났죠. 지금 GS건설 때문에 재시공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쪽은 뭐 대우건설도 급락이고 삼성물산도 급락이고 뭐 현대건설도 상태 안 좋고 GS건설은 완전 급락이고 그나마 얘가 조금 버티는 편인데요. 뭐 보유는 됩니다. 뭐 다 무너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세요. 27,000원이 깨지면 손절. 그다음에 1차 목표치는 한 31,000원, 2차 목표치 32,000원. 그냥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 손절 대응만 잘한다 그러면 지금 약간 수익이시니까 뭐 보유도 무리는 없겠다. 크게 뭐 GS건설처럼 같이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좀 그게 다행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은 언제 올라가고 언제 수익이 난다? 빨간색이 나올 때 일단은 일본 시장이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오늘은 안 올라갈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오늘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거를 착안을 하고 종목들은 붙어 있되 IT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나마 시장이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대감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올라오는데 아예 기대감이 없는 쪽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지금 저점이 깨지고 계속 떨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안전한 쪽으로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양봉이 나올 때 좀 집중을 하시고 오늘은 그냥 비중만 적당하다면 그냥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서 흔들려도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시장 오늘 보여지는 낙폭에 다소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종가 부분에서 이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종목, 이 비교적 안전한 업종인 IT 관련주들을 조금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표적 종목인 삼성전자도 이 오늘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듯이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곧 이어서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가 방송이 되는데요. 이 마켓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이어가시고 또 단단한 공략주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면서 포트 구성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